현안과 정책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정모의기획단 단장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시정모의기획단이 찾아온 곳은요, 바로 자, 저를 비롯한 또 3명의 단원이 오늘 안양시에 대해서 퀴즈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 분 한 분씩. 네, 안녕하십니까. 시정모의 기획단의 홍보부장이죠. 홍보부장. 예, 이 남자 중에 네. 잘생긴 순위 네. 2등입니다.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저는 정말 안양을 사랑합니다. 제가 홍보부장이니까 정말 즐겁고 신나게 제가 우승하겠습니다. 저만 우승할 거예요. 다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울려라 사랑의 빵빠레.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도 잘하고 퀴즈는 좀 못 맞추지만 그렇지. 분위기를 텐션 업 시키는 트로트계 비타민 가수 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나 씨, 네, 노래도 잘하고 하면 뒤에도 잘한다는 뜻인데. 다 잘하죠. 근데 도로 왜 넣었어요? 퀴즈는 좀 그렇다면서요. 자, 그 다음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활동 안 다니는 곳이 없는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홍보부장, 미화부장, 무슨 부장이죠? 학습부장이죠. 학습부장. 에이, 뭐야. 자, 그럼 오늘 안양시이만큼 오늘도 아주 재미있게 안양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 그런 의미에서 안양이라는 두 글자로 이행시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요? 네. 아니야. 이행시. 누가 먼저 해볼래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울 띄우는 아니, 거죠. 반장님이 해야죠. 내가 울 띄우는 거지. 반장.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저는 단장이 아니고 단장입니다. 아, 단장. 나 이게 학교인 줄 알았어. 귀가 안 좋은 건 아니죠? 우리 다 같이 단장을 반장으로 반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 하나, 둘, 셋. 안양으로 오십시오. 안양에 살면 굉장히 여러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양양의기해질 겁니다. 양양의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원래는 뜻이에요? 의기양양인데 양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의기. 그게 틀린 거예요? 의기양양이 원래 사자성. 몰랐죠. 단장님이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정태 씨, 안으로 오쇼. 양. 양평 말고. 아니야. 양평 거기는 해장국이 안양으로 오라고. 아니 다음에 양평은 안 갈 거예요? 이거 편집해야 돼. 양평도 우리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예. 나 이거 저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안양시의 최대호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장님. 아니 근데 그 원래 이름이랑 이렇게 얼굴이랑 모든 전체적인 느낌이 안 맞는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대자 호자를 쓰시잖아요. 네. 진짜 호랑이 같은 느낌이세요. 느낌이 네. 대호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리부리하시고 예. 카리스마가 딱 있네. 카리스마가 있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 네. 안양 이행시입니다. 안녕으로 오세요. 양. 양념된 맛있는 음식거리가 많답니다. 양념이 있었구나. 양념이 있었네. 우리보다 낫네. 배워야 돼, 사람은 배워야 돼. 배워요. 자, 그러면 일단 소개를 정식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오늘 우리 ABC 방송에서 이렇게 멋진 안양 관련 퀴즈를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정말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네,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퀴즈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를 통해서 재미있게, 그냥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퀴즈를 통하면 재밌거든요. 안양을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첫 문제 주세요. 올해로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한 안양시는 현재 만안구와 동안구를 중심으로 총 31개의 동이 있는데요. 안양시에 있는 동 이름 3개를 5초 안에 맞춰주세요. 어렵다. 안 사는데 어떻게 알아? 만인동? 또? 안양동? 안양동. 오, 어떻게? 정태동 아니 정태. 정태. 자, 정태. 평촌동. 예? 그다음에 뭐라 했지? 예, 경희 씨. 평촌동? 예. 안양동? 이 동은 무조건 어디 가도 다 있어요. 예. 중앙동. 있을 것 같아. 평촌동이 없어요? 평촌동, 예? 안양동, 예? 청명동, 청명이 깨끗한 참고적으로 물이에요? 이곳에 평촌동, 안양동, 돌, 네? 석촌동. 성천도. 돌과 참고로 힌트 드릴게요. 돌과 평촌동, 안양동, 석수동. 안양동, 평촌동, 석수동. 수도. 아, 거기 외에도 이제 그러면은 28개가 더 있는 건가요? 안양동은 네. 안양 1동부터 아, 동이 또 안양 있어요, 9동까지 있어요. 저는 네. 아까 평촌동도 네. 있고 평안동, 평안동. 포계동, 범계동, 범계가 발산동, 있구나. 기인동, 범계동 들어봤어요. 신천동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양시가 50년이 됐잖아요. 50년 시 됐습니다. 승격한 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렇죠. 그런 지명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안양시가 1973년에 인구 네. 11만이었어요. 그때 당시 10만 넘게 되면 시승격 자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저기 소띠네요, 소띠. 서띠. 안양 들어봤을 소띠네, 때. 소띠, 그죠? 아, 예, 시승격으로 갔을 때. 73년생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시민이 참여해가지고 네. 슬로건 하나 만들었어요. 네. 안양 성장의 50년, 지상하는 100년 슬로건을 만들어가지고 성장. 예,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통해 또 다음 말씀을 들어보죠. 떨려, 퀴즈. 예.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안양에는 지난 2013년 창단한 시민구단인 FC 안양 축구팀이 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이 선수가 FC 안양 출신이라 화제가 됐는데요. 안양 공고, 광주대를 거쳐 FC 안양에 입단했던 이 선수는 누굴까요? 큰 역사를 만들었던 선수. 예. 역사를 만들었으면 골을 넣은 선수. 그렇죠. 야, 서인아. 잠깐만. 자, 서인아. 예. 조? 조규성. 서인아, 정답입니다. 조기성 선수가 엄청 잘생겼죠. 완전 잘생겼죠. 훈남인데 축구도 너무 잘해. 아,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 날아가면서 헤딩한 골. 그렇습니다. 맞아. 야, 저도 이제 축구 중계를 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랬어요? 예. 제가 조금 캐스터들한테 예, 예. 좀 아쉬운 문제가 해설자하고. 아, 그리고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캐스터한테. 해주세요. 예. 70년대에 세계 복서 예. 세계를 날렸던 유명 복서 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리. 그때 유명한 얘기 있어요. 예. 벌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말이에요. 예. 그거 표현이었거든요. 조규 선수가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벌처럼 맞아. 똑바로 헤딩을 해가지고 골인을 시켰다. 맞아요. 이 표현이 적절했는데 그 표현을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 좀 안타까웠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그렇죠. 형이 한번 해주세요. 나비처럼 나서. 네. 자, 조기성 선수. 조규성 선수 헤딩. 자, 뛰었습니다. 예, 조규 선수 나비처럼 벌처럼 쐈습니다. 정말 조규성 선수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겠지. 아, 참 조기성 선수가 네, 네. 네. 안양공고 출신입니다. 예.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네. 비주전이에요. 주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대학에서 불러준 팀이 없어가지고 광주에 있는 광주대학을 가게 됩니다. 어머, 거기까지네. 수비형 미드필드의 포지션인데 불구하고 공격수가 그 팀 부족하고 공격수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빛을 발하나요? 아닙니다. 그때도. 근데 우리 FC 한양의 코치님들이 대학 선수권 대회가 있을 때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선수를 보러 다니거든요. 저기서 눈에 띈 거예요. 예. 그 저한테 보고했어요. 예. 출신이 어디냐 보니까 안양고 출신이에요.
키워야지. 그것만 딱 보셨구나. 그러면 데리고 오자. 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첫 해에 골을 14골을 넣었거든요. 국가대표니 뽑힐만 하네. 아니요. 소름 돋았어. 그 다음에 3년 계약 왔는데 네. 지금은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연봉이 단돈 3,60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 예. 근데 1년에 그렇게 스타트업이 딱 오르다 보니까 전북 현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대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감독이나 팀에서는 내보내 안 되면 이제 막 뭔가 좀 잘하고 있는 선수를 내보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계약 2년 남았는데 예. 제가 결단했습니다. 보내자. 조기성 선수를 위해서는 아마 2부 리그보다는 1부 리그 가야만이 앞으로 국가대표를 할 수 있고 큰 선수가 되지 않겠느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로 대신 협상에서 많이 받아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기성 선수가 전북 현대 갖고 상부를 현대 가가지고 예. 국가대표 됐고 네. 카타로 이렇게 큰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조기성 선수를 이제 경기 끝나고 저를 찾아뵙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큰절해야겠는데요. 혼자됐습니다. 그래서 조기 선수가 제가 이렇게 잘 내주시던 것은 최대호 시장 덕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때 안 내보냈으면 2년간 묶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참 정말 잘한 판단이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정말 축구 생각하면 조기성 생각하면 제가 너무나 날마다 행복합니다. 진짜 그러면 안양시장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조규성입니까? 예, 조기성이 있고요. 네. 이영표. 또 뭐 이영표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작년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네네. 보셨죠? 네. 베이징 이제 지금 퀴즈 문제가 나가야 되는데. 이어갈까요? 잠깐만요. 예, 아니, 나올 뻔했는데. 갈까요? 베이징 아니야. 그러면 그거 네. 퀴즈로 바로 해볼까요? 퀴즈로 바로 할게. 나가요. 지금 퀴즈 이게 퀴즈 문제군요. 네, 베이징.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예,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요. 네. 우리 안양시 출신 선수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네. 은메달 5개, 네. 동메달 2개, 네. 이 도합 9개를 획득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안양 출신 선수가 딴 메달 수는 몇 개일까요? 경륜! 세 개! 3개! 딴. 정대! 절대 그 쇼트랙 거기서 그죠? 예, 예. 네 개. 땡! 이나! 예? 네 개. 5개? 5개! 맞습니다! 아니 여기가 강원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딴 난 거예요? 안양이랑 맞아. 아니. 아니, 네 개, 5개. 9개 중에 5개면은 반 이상을 땄네요. 그러니까 50%를 넘긴 거 사실 아니에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안양 출신의 청년들이 했다,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진짜요? 누가 그렇게 많이 딴 거예요?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이 땄습니다. 쇼트랙이요? 네. 네. 아, 황대현 선수가 여기예요? 그렇습니다. 서희민 선수가 은메달 1개 땄습니다. 김민석이 동메달 1개, 찬민기 선수가 은메달 1개 땄습니다. 그래서 안양 청년 4명이 네. 5개를 땄습니다. 완전 스포츠의 도시네요. 얼마나 안양이. 스포츠 메카네. 얼마나 잘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알렸네요. 그렇습니다. 멋있다. 오늘 처음 하셨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안양이 네. 스포츠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네. 쇼트랙이라든지 이쪽 아이스 쪽이 세요? 예, 세다기보다는 네. 빙상장이 있습니다. 예, 빙상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빙상장에서 꿈을 키웠던 노는구나. 분들이 거기서 많습니다. 애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네네. 자,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정 모의 기획단 지금 안양의 최대호 시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영상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교육정책 설명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의 깊게 영상을 잘 봐주십시오.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교육 복지를 위해 매년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시. 안양시는 교육 환경 개선과 공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전체 예산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도시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매년 교육 사업 설명회를 통해 교육 정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관내 학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올한해 우리 아이들 더 많이 건강하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은 꿈을 꾸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
작년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미래교육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된 안양시. 미래교육지구는 특별 도구금을 지원받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 체계를 이뤄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안양시는 올해도 미래교육지구 관련 사업이 많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통해 안양시 곳곳이 배움터가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 등 안양시 관내 공공기관이 함께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저희 안양시 청소년재단 학생동아리 사업도 1박 2일 리더십 워크숍, 제10회 안양시 학생동아리 축제 등 다양한 대면 활동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미래협력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동아리뿐만 아니라 우리고장 바로 알기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니 안양시 관내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안양시는 희망창조학교, 안양용 예술교육 1인 1학기, 축구의 놀자 등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이 행복한 안양 만들기에 앞장설 방침인데요. 그래서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사실 안양시가 학생 진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래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우는데 많은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고요. 교육 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니만큼 프로그램도 더욱더 많이 다양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는 올해 교육사업 분야에 총 445억여 원을 편성해 보편적 무상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학생이 행복한 안양의 모습을 기대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영상 문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국중학교 1학년 조하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문제 드릴게요. 안양시는 2013년부터 안양만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인 안양 이것 창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프로그램 덕분에 오카리나도 배우고 체험학습도 많이 갔어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진로와 창의성을 높이고 있는데 큰 역할을 하는 안양만의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이거 창조학교 정태 씨. 자, 이거 맞히면 한 문제 맞히는 거예요? 안양 문화창조학교. 문화창조학교 땡입니다. 아, 뭐야? 자, 이나 씨. 안양 음악창조학교? 음악창조학교 땡. 자, 경희 씨. 예술창조학교. 아까 다 나왔구나. 영상에. 정태! 인성. 땡. 우리가 진로 힌트. 내가 할게요. 힌트. 누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이걸 버리면 인생 끝나지 않습니까? 이걸 버리면? 예, 마지막 순간까지. 정태! 예. 뭘 이걸 버리면 열정창조학교. 경윤. 꿈을 다른 정태! 오케이. 드림을 다른 말로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목표 땡. 정태! 미래 맞나? 비슷한데 한번 더. 희망 맞습니다. 안양이랑 너무 많아. 희망창조학교. 말 그대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나 씨. 아니 근데 영상을 네. 봤는데 네. 이게 교육 사업 이렇게 막 네. 많이 하고 하신다고 있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시장님 프로필을 살짝 공부했어요. 오. 예. 교육학 박사시라고 하시는데 뭐 이렇게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박사라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념이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해요. 저는 교육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다. 미래에 투자다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유대민족 알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유대민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박해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교육에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맞아요. 노벨 맞아요. 평화상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세계를 큰 손들 다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효과나 결실보다는 분명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저는 성과가 나타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 딸이 둘이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애들한테 맞아요. 희망을 줘야 돼. 하여튼 딸 둘이면은 아직 어린 아이들 있죠? 예? 안양으로 이사 오세요. 안양으로. 네. 아니, 안양에 우리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아, 좋죠. 사춘기가 너무 심해요. 아, 그런가요? 아빠가 싫대요. 아빠가? 예. 아빠가 어떻게- 잘 못 해준다는 증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을. 제가 박사님. 네, 제가 사실은 또 교육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네, 여기 오은영 계셨네요. 박사 그러네.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윤영 박사님. 네, 갑자기 그래요, 애가. 그렇죠. 중학교 2학년. 금쪽 상담소 시작해 볼게요. 아이를 예. 너무 지나친 관심과 기대보다는 그걸 마음을 좀 부모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려놔요? 그렇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적정한 관심과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바라봐 주는 것, 꾸준히 바라봐 주는 것, 지켜주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눈높이에서 저 소름 돋았어요. 그랬어요. 제가 눈높이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아이들이 본인보다 키가 크죠?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좀 어른 입장으로 내가 좀 너무 사랑을 깨달음이 쓰는 것 있네. 같아요. 예,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교육 박사시고. 예. 여기 그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단한 게요. 여기서 이제 재능자 학생 선발 대회 같은 것도 하는데 제가 진행을 해요. 재능자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친구, 네. 무슨 뭐 아까 피겨 스케이팅 선수, 그렇죠. 뭐 엄청 많아요 분야별로. 안양에 작곡하는 또 친구. 유명한 그 예술 뭐 고등학교 아,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고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선발 대회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시장님께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을 직접 만드셨고 그 시장 하실 때 4년치 월급을 다 여기다 투자하셔가지고 재단을 만드셨대요. 인정한. 아니 시장님. 아니 무슨 일이세요? 너도 주전요 오늘 네. 여기. 저는 그럴 자신은 없어요. 몇 푼 되지 않으면. 근데 왜 날 보세요? 언니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대단하신 게 처음 시장 당선되시고 나서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시장님을 안 하실 때도 다 이걸 운영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아니 이유가 왜 여기 이렇게. 저도 이제 어렵게 생활했고 공부했기 예. 때문에 적어도 우리 안양시에서만큼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이 없어 공부를 중단하는 학생이 있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많이 키울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2010년 시장 당선되는 순간부터 안양시에 장학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 봉급을 시드머니 해가지고 예.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벌써 2년 됐네요. 예, 예. 10년대 9천 명 이상 학생 장학을 했고 무려 보니까 한 59억 정도 지금 장학을 하고 있어요. 10억 가까이.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기도 없어서 맞아요.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학생들은 신청하는 다 300만 원씩 학급이 됐어요. 우와. 아마 올해도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네. 올해까지는 10,000명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 재능을 펼칠 수 있게끔 그걸 우리가 열심히 지원하고 응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시장님 10년 전인 12년 전이잖아요. 네네네. 2010년에 처음 장학금 받았던 친구가 지금 나이가 이제 10년이 그렇죠. 지났으니까 그렇죠. 서로 청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청년 됐죠. 예. 그런 친구들 중에 혹시 만나보신 분? 만나기도 하고 가끔 연락도 오고 그래요? 지금 엄청 보람 현재 있으시니까. 얼마 전에 그 로스쿨에 이제 합격했던 학생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셨던 이 장학금으로 인해 가지고 꿈을 키울 수 있었다. 너무나 본인도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그러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게 이제 교육의 어떤 보람이에요. 교육을 네. 하셨으니까. 네네네. 근데 저도 교육자는 아니지만 네. 도전 골든벨 제가 6년 진행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벌써 커가지고 그렇죠. 어디 행사장 가면 MC로 만나는 친구도 있고 이제 저랑 같이 MC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배님. 너무 뿌듯한 거야. 제가 그렇잖아요 선배님이랑. 도전 골든벨. 진짜 선배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진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얘기를 선배님 앞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어디 학교라고 그랬죠? 야 선배 제가 중학교 때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가지고 방송국 KBS에 찾아갔어요. KBS 맞다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왜 하필 이 꿈을 꾸니? 오, 너무 힘든데 하면서 인터뷰를 한 3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기억을 못 해요.
경윤아, 그게 너구나. 선배님 많이 고쳐서 그렇지 그게 저예요. 야, 많이 예뻐졌어. 그래서 놀라봤어, 내가. 그래도 본판은 아직. 에이, 그러니까 나를 만났어야지. 개그우먼인데. 그때 선배님께서 3시간 동안 그 KBS 그 홀 KBS 홀, 거기. 그 카페에서 커피숍. 그때 선배님이 신입 아나운서. 따뜻하게 또 얘기 엄청 많이 오래전이니까. 해주셨네. 3시간이면 진짜. 20년 전이야. 그 학생이 중학생이 이렇게 컸네. 근데 저도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선배님의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자랐잖아요. 어쩐지 훌륭하더라. 어쩐지. 시장님께서 그렇게 훌륭한 많지. 인물들이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시장님. 10,000명이라고 생각해봐요. 네. 전국에 10,000명. 어마어마한 그러면 시장님이 시장 되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해서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또 성장하는 과정만 생각해도 흐뭇하고 행복하지. 가장 행복한. 예. 아, 대단합니다. 자, 지금 그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요. 문제를 풀면 풀수록 안양이라는 곳이 너무 매력적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양이 많네요. 뭐. 다음 문제를 또 드릴 텐데, 제가 뭐 사심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문제 우선권은 경윤 씨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맞지? 이렇게 만났대잖아. 제 시간 인터뷰했잖아. 문제 주세요. 내가 만났어야 되는데. 자, 문제 드립니다. 청년 특별 도시를 표방하는 안양시는 매년 이달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안양시가 청년의 날로 지정한 달은 몇 월일까요? 아유, 정리. 아유, 이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 예. 바로 갑니다, 선배님. 예. 선배님 아세요? 난 모르죠. 몇 달. 9월. 이렇게 밑바닥 틀리면 진짜. 선배님! 맞습니다! 이야, 맞았어. 역시. 9월이군요. 이유가 있나요? 예. 9월에 우리 예. 그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가장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월 같은 경우는 5월은 너무 가정의 각종 달이니까.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정 행사가 많아요. 그다음에 또 신학기에 대해서 시험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텀을 지나고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9월에 하게 되는데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직접 축제도 기획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해가지고 정부 시에서는 그야말로 행정적으로 예산과 사업을 지원할 뿐이지 모든 문제를 청년 주도형으로 만들어서 축제가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제 미래 희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청년 정책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네. 취직하고 싶어도 이력서 있는데 30분이나 못 된다 이런 뉴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3포, 4포를 떠나서 M포 세대다 했습니다. 너무 슬프고 이건 기성세대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만 아이템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은 창업해라. 창업 시계 도와주겠다 해서 네. 제가 민선 7기 때 청년 창업펀드 921억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청년 작업 물론 창업 작업 물론이고 컨설팅, 예. 마케팅, 네트워킹,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원수도 지원해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떠나서 더 엑셀레이터 기업으로 그다음에 데카콘 기업으로 세계 유일무이한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청년들을 많이 응원하고 있고요. 창업하려면 안양으로 와야겠네요. 예, 최근에 청년 창업부터 50억을 더 조성해가지고 청년 창업을 좀 많이 독려할 생각입니다. 와, 내가 진짜 나이만 좀 어렸어도.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예, 여기? 저희는 청년이 39세까지. 야, 39세 넘었나요? 어머, 언니랑 저는 해당되지 않아요? 올해 30이어가지고. 저는 정말 창업. 서른이라고? 아니, 잠깐만. 너 40 넘었잖아. 아니, 30인데. 무슨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재밌습니다. 뭐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네요. 자, 지금 5문제를 풀어봤고요. 돌발 퀴즈까지 합쳐서 네. 이나 씨가 총 3문제 맞췄죠. 야, 경윤 씨 2문제. 정태 씨 0표. 아, 제가 이 앞에 못 맞췄어, 못 맞췄어. 빵집, 유명한 빵집. 네, 거기 이제 간접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문제 남았죠? 다음 문제 주세요. 문제 드립니다.
안양에는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공공예술 작품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안양예술공원에 전시된 공공예술 작품입니다. 과연 이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게 뭐예요? 난 시장님 저희가 약간 기와 같지 않아? 기와? 기억. 저희가 아는 단어인가요? 참고적으로 멋의 꼬리입니다. 경륜. 자기야! 정태. 가오리 꼬리. 아니야, 네 글자. 아니, 한 글자만 돼, 한 글자만 되면 돼. 아. 멋의 꼬리니까. 용의 꼬리. 한번 용의 꼬리. 누군가요? 정태인가요? 정태. 도인성입니다. 아니야. 용의 꼬리. 용의 꼬리. 정답입니다. 도인성이라 해서 틀릴 뻔했어. 야, 정팀은 좀 살렸네. 한 번 맞춰. 맞췄어요. 나 너무 맞히고 싶었거든. 나는 느낌이 전 사실 가오리. 기와인 줄 알았어. 기와. 기와. 기와집을 이렇게 묻어놓은 것 같은 느낌. 난 가오리 생각했어. 가오리. 근데 그 그림 자체만 보지 마시고 네네네.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보게 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땅에서 이런 작품들이 안양시내 곳곳에 우리가 작품이 많이 있어요. 도시 많아요. 그야말로 주로 이 작품들은 예술공원에 있습니다만 예. 평촌 중앙공원에도 있고요, 예. 하기공원에도 있고요. 요소요소마다 이런 작품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예술 작품들입니다. 아니, 이게 시장님이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시니까 이런 어떤 안목이 있으신 게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사실은 시장님이 일반 분이 아니라 몇 집 앨범을 내신 분이죠. 에이, 설마 시장님이 그죠? 진짜로요? 앨범 내셨죠? 제가 우리 서인아 훌륭한 가수님 앞에서 좀 말씀이 쑥스럽네요, 그게. 진짜예요? 가수예요, 진짜예요? 가수. 유일하게 시장님께서 눈빛을 마주치고 있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네. 제가 작사한 곡이 하나 있고요. 근데 직접? 작사는 제가 했습니다만 작곡은 그 유명한 네. 그 박현진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박현수의 뿐이고 박구윤 씨 아버지. 오빠 아버님. 그분이 히트곡이 엄청 많잖아요. 있을 때 전에 네. 봉사의 연장, 자오가 황진이, 네, 자오가 황진이 뭐 다. 이런 걸 작곡하시던 박현진 선생님이 박현진 작곡을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어머. 노래 노래 제목이 하나, 뭐예요? 한 곡만 둘. 하자. 하나, 둘, 셋, 넷.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오직 너만이 바람 부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나는 너만이 사랑한다 나는 너만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요즘. 안양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 도시를 목표로 시민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형 복지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 바로 안양시 복지 콜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안양시에서 마련한 복지 제도를 안내하고 새롭게 신설된 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복지콜센터 고경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특히 모바일을 활용한 신고 체계도 갖추고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발굴단은 어려운 소외계층 발견 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저소득 소외계층을 신고하고 복지 사각지대들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카카오톡 발굴단은 안양시민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바우처 지원이나 어르신 돌봄 서비스, 또 장애인 복지 등 나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 이제 고민하지 말고 안양시 복지 콜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안양시에서는 나눔을 통한 복지사회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매년 기부의 날을 마련해 안양시민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또 관내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 한
한 은행에서 축산 가공품 꾸러미 400박스를 안양시에 기부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해서 이뤄지는 사회공헌 사업이라 그 의미가 더 큰데요. 이것이 바로 상생을 통한 복지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금 사업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이 제도. 안양 출신 개그맨 조혜련 씨가 1호 기부자로 나서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안양은 정말 그냥 저의 고향이죠. 고향이고 지금도 엄마랑 가족들이 다 사시고 그냥 이곳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안양에 오면 너무 좋고 그냥 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양한 복지 정책 발굴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안양시. 앞으로도 시민 행복 최우선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문제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주무관 윤도근입니다. 안양시 복지콜센터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그럼 바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복지콜센터는 031-8045-땡땡땡땡으로 전화를 주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신데요. 자, 그렇다면 안양시 복지콜센터 땡땡땡땡의 뒷자리 번호는 무엇일까요? 자, 맞춰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콜센터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있습니다. 번호겠죠? 그죠? 의미가 번호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우리는 무슨 사이라고 그러지요? 경리! 맞았어. 야, 이거는 100% 맞출 수 있다. 자, 우리가 친구 사이 맞잖아요. 네. 친구 사이인데 어르신들이. 그 관계가 어르신들은 반복이 돼야만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정태. 야,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태 씨를 엄청 좋아해. 시장님. 7979. 정답입니다. 최고. 야, 자, 시장님이 억지로 떠주셨다, 그냥. 시장님이 이게 복지를 좋아하는, 이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란 얘기네, 친구. 예, 제가 너무 못 맞추니까. 우리가 이제 뭐 축구든 야구든 뭐 경기 복싱 하게 되면은 약자를 응원 많이 하잖아요. 약자니까. 뭔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짠하죠. 일단 시장님, 짠미가 있죠. 시장님, 정태 씨가 그냥 보기만 해도 짠하죠. 시장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엄마 뭐 콩나물 사오라 하잖아요. 심부름 가면 콩나물 아줌마가 더 줘. 내 얼굴을 보고 짠해. 그냥 이거 갖고 이게 좀 더 주더라고. 어딜 가도. 근데 시장님 지금 약자는 아니에요, 이제. 아니, 지금 정태 씨가 이제 2개. 두 개? 경희 씨가 약자가 2개. 아니네. 이나 씨가 3개예요. 위험하다는데.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예. 경쟁이 생겼어. 예, 경경님. 시장님 덕분에. 예. 자, 어쨌거나 시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복지 콜센터. 사실은 예.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은 우리 행정의 근본이자 또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서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뭐 고독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거나 할 때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발견된 경우도 제가 꼭 죄를 짓는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촘촘 복지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우리가 또 아끼고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 사회적인 약자들 열심히 케어하고 또 돌봄과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안양에는 조 씨가 많은가 봐요. 조두성, 조혜련. 근데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게 참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예. 고향사랑 기부제는 안양에서 태어나거나 초등고등 학교를 다녔다거나 했는데 출향을 했어요. 서울이나 다른 외지에 살고 있는데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500만 원까지 개인이 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복지나 취약계층이나 복지나 교육이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시에서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가 충원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자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기부자는 뭐 혜택이 없어요? 있습니다. 같은 게 있겠죠. 네, 세제 혜택 두고요. 네. 30%까지는 그러니까. 고향 사랑에 대한 그 답례품을 지원 주고 또 특히 500만 원 안양시 내면 같은 150만 원까지는 주는 거예요. 예, 농수축산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품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 지정해가지고 예. 30% 범위에서 선택하게 되면 제가 지급을 해요. 아, 선택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가능. 누이 좋고 매부 예, 좋고 하는 거 그러네요.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상생하는 안양이 고향이 아닌데 안양이 너무 좋아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택 씨 돈 많이 좀 벌어가지고 안양에다 팍팍 한번 지급해 주시죠. 요즘에 한번 하고 가세요. 아니 저는 정태 선배님, 안양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아직 행사 얘기를 정확히 안 해주세요. 아니 내가 뭐 기부 못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갑니다. 최근 안양시는 수도권 남부권 도시들과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을 연계해 대한민국 미래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한국을 대표한다는 의미의 K와 실리콘밸리와 같은 위도인 안양의 위도 이것을 합친 K 이것 플러스 벨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안양의 위도는 몇 도일까요? 20도? 20도 맞췄나? 아닙니다. 그런 거 쓰세요. 20도는 이나! 23.5도? 23.5도, 23.5도예요? 그냥요. 땡! 예, 정태 아니 자, 나 정태 말 안 했어. 37도. 자, 이거 맞히면 공동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정태, 서인아 공동 우승. 선배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10월 초에 이 공보차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을 갔는데 사실은 사람만이 생로병사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시도 생로병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얼마나 정치 지도자, 유정자들이 마인드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를 느꼈습니다. 도시도 생로병사가 있구나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과거에는 동부가 경제 중심이지 않습니까?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서부는 서부 개척자 영화 보셨나 모르겠지만 서부는 황무지였습니다. 맞아요, 황무지였죠. 근데 그 황무지 땅에다가 특히 실리콘밸리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포틀랜드를 다녀왔었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다 지금 실리콘밸리에 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는 뭡니까? 뭐 우리가 테슬라, 그다음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도 글로벌 페이스북, 그렇죠. 예.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세트 같은 경우에도 뭐 보잉사,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서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지도를 보다 보니까 37도, 2도가 37도예요. 안양은 17도인데 그래서 착안했지요. 코리아 한국을 대표하는 K에다가 37도, 2도 37도 플러스라는 것은 무슨 플러스냐? 동서로 봤을 경우에는 판교부터 시작해서 안양을 거쳐서 송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아, 이게 같은 위도. 그렇죠, 위도예요. 남북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양을 거쳐서 수원, 화성까지 연결되었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 도시를 안양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K37 플러스 벨트라는 명명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라는 게 단순하게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위도 경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봤을 때 위도 경도죠. 봤을 때 모든 그게 꼭지 중심은 안양이다. 안양이다.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안양이 그런 중심이 비전을 되겠다. 제시한 겁니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시장님의 그 원대한 어떤 안양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네요. 37도라는 말에. 37도 플러스에. 야. 자, 시청자 여러분. 안양에 대해서 제대로 안양? 지금까지 몰랐던 거를
네, 우리가 너무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몰랐던 걸 맞아요. 많이 배웠어요. 그죠?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서인아 씨하고 오정태 씨가 야. 오늘 퀴즈의 공동 우승입니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뭐 못다한 얘기가 또 있으시죠? 뭐 얘기가 있죠. 워낙 많으신데 있죠.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서 네네네. 꼭 뭐 빠뜨린 게 있다 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실은 이번에 네. 자랑거리가 한 2개가 있습니다. 아, 2개. 첫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네. 청렴도 도시 평가를 해요. 예. 근데 지난 4년간 2019년, 20년, 21년, 20년 4년 연속 예. 우리가 청렴도도 2등급 받았거든요. 근데 5등급까지 있는데 사실상 2등급이 1등급이 다름없었어요. 전국에 1등급 도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최고 등급이었죠. 근데 드디어 올해 우리가 1등급 도시 받았습니다. 청렴도시 지도자가 안양에 중요해. 산다는 지도자가 얘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청렴해야만이 청렴. 우리 시민들로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그 외칩니다. 예. 어디 가시면은 안양 산다, 안양에 산다라고 크게 외치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청렴도시 안양에 사신다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출산율이 안양시가 많이 늘었습니다. 출산율이 진짜 진짜 중요한 거야. 저출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0.78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0.78명인데 예. 안양은 0.89명이에요. 근데 작년에 예. 2021년 대비해서 166명 출산이 아이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 가요 삼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요? 가요 삼성. 가유삼성? 가요 직사자에 그걸 모르겠네. 이슬류에다가 네. 삼석자에다가 소리성자에다가 쓰면 집안에는 3가지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 가유삼성. 애기 우는 소리.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예. 도시도 3가지 소리가 들려야 좋은 도시가 된다. 첫째는 아이들이 울음소리를 들려야 하는 소리. 근데 요즘에 울음소리가 똑 떨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애가 없으니까. 정말 큰 이익이 아닐 수 없어요. 두 번째,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도 줄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것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일하는 소리가 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동네, 좋은 도시는 아이들이 울음소리, 학생들의 책 읽는 소리, 어른들의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좋은 동네. 이것이 지금 도시마다 또는 지방마다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그나마 이번에 출산 횟수가 166명 늘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을 해주시요 고무적인 일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진짜 기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지원도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 아이들 낳겠지. 대단하시다. 교육 환경이나 무슨 이런 환경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자, 안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시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많이 행복했고 정말 감사했고 이런 스타일의 프로 괜찮죠? 좋네요. 예. 그동안 했던 어떤 프로도 아주 따라오지 없고 못하는. 각본에 없는 네.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그대로. 진솔한 모습을 시민에 네. 보여주셔서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쵸.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뭐 시정모의기획단도 나중에 어디 가면 안양시에 대해서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